오늘은 80대 어르신들이 60대였던 자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가슴 깊은 속마음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하지 못한 진심은 마음속에 더 무겁게 쌓이곤 하지요. 그 시절엔 당연하게 여겼던 선택들, 미처 생각지 못한 후회들, 그리고 이제서야 알게 된 소중한 진실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지금 60대를 살고 계신 분들, 또는 곧 그 나이에 다가갈 여러분께 이 경험들이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후기 1. 72세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제 아들한테 집을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유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부모로서 당연하다는 생각에 명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제 노후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엔 압류 스티커가 붙었고 결국 저는 퇴직금 중 200만 원을 꺼내 해결에 나서야 했습니다. 지금은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 힘든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꼭 제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집 명의는 절대 넘기지 말라고. 가족이라도 돈이 엮이면 오히려 남보다 더 무섭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후기 65세가 되었을 때 괜히 외롭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에 동네 통장 일을 자원해서 맡았습니다. 나이 들면 사람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어딘가에서 들은 말처럼 믿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민들끼리 험담이나 하고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정작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달 내는 회비도 만만치 않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해도 돌아오는 건 불만 섞인 넋두리뿐이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로 위장에 구멍이 생겼고 병원 진단서가 나오고 나서야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였습니다. 지금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도 밥처럼 적당히가 좋다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마음까지 병든다고요. 후기 70세가 되었을 때 공공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일은 여전히 설레고 따뜻했습니다. 그분은 제게는 아까울 정도로 아름답고 배려심 깊은 분이었습니다. 저축해뒀던 500만 원을 꺼내 그녀와 함께 여행을 다녔고 그 시간들은 분명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곁에는 빈 통장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고 속이 허전했습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해도 좋지만 돈은 반드시 따로 관리하라고. 마음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통장이 비어있을 때 느껴지는 서글픔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후기 4.
형이 쓰러졌을 때부터 약 10년 정도를 제가 간병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도울게요 말만 하고 실제로는 단 한 번도 병실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치료비, 간병비는 눈 깜짝할 새에 빠져나갔고 결국 400만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저 역시 건강을 잃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제 노후 준비 남아있을 리가 없죠. 무언가를 부탁받으면 거절 못하는 제 성격이 결국 독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0대의 저 자신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간병은 마음과 정성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버티려다 결국은 자신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후기 5. 60대 중반쯤엔 친구들과 해외 크루즈 여행을 가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200만 원을 내고 배에 올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며 웃고 떠들고 사진도 잔뜩 찍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뒤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잇따른 병원 치료비로 통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은 병원비가 아까워 치료를 미루는 바람에 치아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때는 추억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추억만으론 배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취미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내 몸에 투자하라고. 멋진 여행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후기 6. 저는 평생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웃이나 친척과도 거의 연락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건강한 동안은 그게 제일 편했습니다. 그런데 77세 되던 해 욕실에서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보호자나 보증인이 없어 수속이 지연되고 병원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예전에 연락 끊었던 친구에게 고개를 숙여 부탁했고 그날의 수치심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혼자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건 내가 약해졌을 때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과의 인연을 무턱대고 다 끊지 말라고. 언젠가 약해지는 순간이 오면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후기 7. 아들이 독립하고 싶다며 어느 날 나에게 200만 원만 도와달라고 했다. 부모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거절하는 건 너무 야박하다는 마음에 선뜻 돈을 건넸다. 그때는 그게 가족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의 사업은 곧바로 실패했고 결국 그는 채권자들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사라졌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고 창피하고 속상한 마음을 꾹 누른 채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몇 년을 더 일했지만 노후 자금은 크게 줄어버렸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돈을 달라는 말을 거절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 나는 너무 순진했다. 만약 예전의 나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해도 돈 앞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계약을 남겨야 한다고. 말만 믿고 넘겼다가 눈물 흘리는 건 결국 나 자신이었다고. 다시는 그런 울분을 삼키며 살아가고 싶지 않다. 후기 8. 남편과 함께 조용히 국민연금으로 알뜰살뜰 살아가자고 다짐했던 게 엊그제 같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고속도로 운전 중 쓰러졌고 그 일로 반신불수가 되어버렸다. 처음엔 내가 직접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에 요양보호사도 부르지 않고 혼자 다 감당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우리 부부의 평생 모아둔 저축은 텅 비어버렸다. 집을 수리하는데 100만 원, 병원 침대 하나에 50만 원이 들었다. 몸은 점점 망가졌고 나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고 남편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무력해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서러웠다. 지금 돌아간다면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간병은 사랑이나 책임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제도가 있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저축은 생명의 줄이라고. 후기 9. 나는 이웃들에게 의지받는 게 좋았다. 누구보다 건강하던 시절 쓰레기 수거 일행 대신 내놓아주고 강아지 산책을 부탁받으면 언제든 흔쾌히 나섰다. 정말 감사해요 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꽉 차는 기분이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었다. 그런데 내가 허리를 다쳐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땐 놀랍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누가 문을 두드릴까 하루 종일 귀를 기울였지만 인기척조차 없었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베푼 친절은 그저 그때뿐이었다는 걸. 돌아보면 내 시간과 정성을 더 소중히 썼어야 했다. 과거의 나에게 전하고 싶다. 호의는 팔아도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너무 잘하려 하지 마라. 어쩌면 지나친 착함은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지금의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후기 10.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면허증을 너무 일찍 반납한 일이었다. 시골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나이에 아직 차를 모는 건 위험해라며 남들의 말에 휩쓸려 자진해서 면허를 포기했다. 그런데 자동차가 사라진 순간부터 병원, 시장, 은행 모든 일상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마을버스는 하루 몇 번뿐이고 젊은 이웃에게 매번 부탁하는 것도 미안하고 죄송했다. 한두 번은 도와주지만 계속 부탁하다 보면 나 스스로도 초라해지고 마음이 점점 무너졌다. 몸이 멀쩡할 때는 차가 내 두 다리였다는 걸 미처 몰랐던 것이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남들이 뭐라 해도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당신의 몸이 움직이는 한 이동수단은 유지하라고. 발이 자유로워야 마음도 자유롭다. 자동차를 언제 놓을지는 당신이 결정하라고. 후기 10일. 나는 예전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았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금 중 1천만 원 중 절반을 과감하게 주식에 넣었다. 60대까지는 그럭저럭 수익도 나고 나도 한몫 타는구나 싶은 자존심도 있었다. 하지만 70대에 들어서면서 욕심이 생겼다. 한번 손해를 보니 이번에만 회복하자는 생각에 계속 돈을 더 넣었고 결국 모든 걸 날렸다. 가족에게는 말도 못했다. 말하는 순간 너무 부끄럽고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나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었다. 그 시절에 내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다. 투자는 취미 정도로만 두라고. 여유자금 외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손실이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돈은 애초에 넣지 않는 게 정답이었다고. 후기 12. 나는 결국 달콤한 말에 넘어갔다. 지인이 소개해준 투자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매달 5만 원만 맡기면 2배로 돌려준다고 했고 나도 모르게 혹했다. 이미 70이 넘은 나이에 그런 일이 잘 풀릴 리 없다는 건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너무 창피하고 비참했다. 결국 100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때의 나는 무너진 자존심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다. 다시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분명히 말할 것이다. 세상에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없다. 돈이 필요하면 땀을 흘려야 하고 몸으로 버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나이 들수록 사람은 외로움과 돈 앞에서 더 약해진다. 그걸 모른 척한 나에게 가장 후회가 남는다. 후기 13. 나는 건강검진을 미뤄온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저지른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70세까지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며 마음껏 살았다. 남들보다 체력이 좋다고 믿었고 크게 아픈 곳도 없으니 괜찮다고 자만했다. 그런데 72세가 되었을 무렵 갑작스럽게 위암이 발견됐고 이미 거의 손 쓸 수 없는 단계였다. 고가의 치료비가 들었고 몸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보험조차 가입해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그 모든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었고 나는 병실 천장을 보며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때 검진만 받았더라면 60대의 내게 말해주고 싶다. 건강은 진짜 자산이고 몸이 자본이다라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가치가 바로 몸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후기 14. 나는 예전 동창의 권유로 부업을 시작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컴퓨터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면서 무턱대고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이었다. 처음엔 교육비 명목으로 50만 원 넘게 들었고 이후에도 이것저것 투자했지만 결국 수익은커녕 단 한 푼도 벌지 못하고 끝났다. 너무 부끄러워 아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겼다. 외로우니까 쉽게 달콤한 말에 휘둘리는구나 하는 걸 그제야 알았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내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최소한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에서 시작하라고. 모르는 세계에 덜컥 뛰어드는 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나이 든 사람에겐 너무 큰 대가가 따른다고. 실패는 괜찮지만 후회까지 남겨선 안 된다. 후기 15.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60대에는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이는 친목 모임에 자연스럽게 끼게 되었다. 처음엔 함께 여행을 가자, 점심 먹자, 카페 가자며 즐겁게 지냈지만 어느새 모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5만 원을 훌쩍 넘기기 시작했다. 그 돈을 감당하려다 결국 남편 몰래 숨겨둔 저금 통장까지 건드리게 되었고 한참 후에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회의가 밀려왔다. 사실은 왕따 당할까봐 무서웠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70이 넘으니 그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고 연락조차 없었다. 그렇게 돈만 쓰고 마음만 쏟고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예전의 내게. 무리에 끼지 않아도 괜찮다고. 혼자여도 괜찮다고. 꼭 무리에 속해야만 외롭지 않은 건 아니라고. 후기 16중. 동생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친척들 사이에서 상속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다. 논 몇 마지기 정도였지만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를 두고 큰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일이 더 커지는 게 싫어서 조용히 내 몫을 양보했고 그 자리에서는 참 좋은 형이네 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은 다른 친척들과 가까워지고 나와는 서서히 멀어졌다. 그때야 깨달았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보만 하면 손해는 온전히 내 몫이라는 걸. 60대의 내게 말해주고 싶다. 상속은 절대 아름답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리하고 싶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성적일 때 미리 정리해두라고. 감정이 끼기 시작하면
가족도 언제든 남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후기 17. 나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다. 취미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퇴직을 하던 날엔 이제야 좀 쉬겠구나 라는 해방감뿐이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나는 스스로를 잃어버렸다. 집에 있어도 아내는 날 반기지 않았고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결국 습관처럼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70이 넘자 당뇨가 찾아왔고 치료비로 연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가장 슬펐던 건 하루를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허무감이었다. 삶에 생기가 없다는 것,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다. 지금 내가 예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단 하나다. 작아도 좋으니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만들라고. 일이 아닌, 돈이 아닌 나를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너무 길고 너무 공허하다고. 후기 18. 작은 강아지를 키우는 게 늘 꿈이었다. 그래서 씨름살 생일을 맞아 작은 푸들 한 마리를 입양했다. 처음엔 너무 귀엽고 행복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졌다. 사료값, 예방접종, 미용병원비까지 1년에 10만원 훌쩍 넘었고 내 체력이 떨어지면서 산책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딸은 왜 이런 걸 시작했느냐고 한숨을 쉬었고 결국 친척에게 강아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다. 강아지를 원한 것도 놓아야 했던 것도 모두 내 결정이었지만 그 이별은 너무 쓸쓸했다. 그래서 그때의 나에게 꼭 전하고 싶다. 생명을 책임진다는 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준비와 체력이 함께 따라주는지 꼭 생각하고 시작하라고. 귀엽다고만 해서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후기 19.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70세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에도 나는 아직 멀쩡하니까 라는 생각에 모든 걸 미뤘다. 하지만 갑작스레 병이 찾아왔고 나는 준비도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내가 남긴 재산이 얼마고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야 할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던 것이다. 자식들 사이에는 서운함과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말도 섞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보며 살아있을 때 정리했더라면 하는 후회만 수없이 되뇌었다. 그래서 60대의 내게 꼭 해주고 싶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결코 무서운 일이 아니라 살아남은 이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는 걸. 정리는 살아있을 때 해야 한다. 남겨진 이들이 다투지 않도록 남겨질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한다. 후기 20. 나는 60대 중반쯤 재고용 제안을 받았다. 조건도 나쁘지 않았지만 당시 나는 자존심이 먼저 앞섰다. 이 나이에 다시 그 일 보기 안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됐고 70이 넘어서 구인 광고를 찾아봐도 나를 써주는 곳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예금도 줄고 불안감은 커졌다. 매번 그때 그냥 다시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시절에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일할 수 있을 땐 무조건 하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고집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며 결국 손해는 내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후기 21. 한때 나는 시골로 내려가 사는 게 소원이었다. 아내와 함께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밭일도 하고 여유롭게 지내자며
충청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감행했다. 그런데 현실은 책 속에 나오는 전원 생활과는 달랐다. 이웃들과의 관계는 너무 끈끈했고 매일같이 불려나가 모임과 행사에 참석해야 했다. 밭일도 쉬운 게 아니었다. 풀은 매일같이 자랐고 여름 햇살은 피부를 뚫을 듯 강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였다. 병원까지 왕복 2시간 아플 때는 그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다. 결국 2년도 못 되어 우리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고 이사비와 정착 비용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래서 지금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60대의 나게 절대 환상만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외로울 수 있다고. 살아본 뒤에 판단하라고 꼭 말해주고 싶다. 후기 22. 우리 형제 셋은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함께 간병과 비용을 나누기로 약속했었다. 60대 때까지만 해도 다들 그때 가서 힘 모으자며 서로 믿음을 보였다. 하지만 막상 요양원 문제와 돈 이야기가 나오자 다들 말뿐이었다. 결국 실제 비용은 전부 내가 부담하게 되었고 500만 원 이상을 쏟아부은 끝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형제들과도 자연스레 멀어졌고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 피를 나눈 사이도 돈 앞에서는 낯설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60대의 나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간병은 마음만 나누는 일이 아니다. 돈도 시간도 명확하게 나눠야만 끝까지 관계가 유지된다. 감정으로만 믿으면 결국 짐은 혼자 짊어지게 된다고. 형제 사이도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후기 23. 노후를 위해 선택한 요양시설이 나와 맞지 않았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홍보용 팸플릿을 봤을 때는 모든 게 좋아 보였다. 시설도 깨끗하고 식단도 훌륭하다고 되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입소해보니 직원들은 자주 바뀌었고 불편한 점을 말할 기회도 없었으며 작은 요구조차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게다가 월 이용료 외에도 추가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결국 6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했고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로 50만 원이 넘게 들었다. 그때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통증만으로는 좋은 시설을 알 수 없다는 걸. 60대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노후 거처는 절대 겉모습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살아본 사람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라고. 마지막 거처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후기 24. 나는 77세에 SNS로 알게 된 젊은 여성에게 빠져들었다. 그녀는 40쯤 된 사람으로 매일 밤 메시지를 주고받고 때론 감미로운 말로 내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어느 날 만나서 여행 가요 라는 말에 마음이 설렜고 용돈을 조금씩 보내기 시작했다. 어느덧 20만 원이 넘는 돈이 그녀에게 흘러갔고 마지막엔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 나중에야 누군가가 건넨 사기 경고문을 보고 내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 눈앞이 캄캄했고 무엇보다 수치심의 가족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외로움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60대의 나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외롭다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취미를 만들어라.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함정은 나이든 사람만 골라 찾아온다는 걸 더는 잊지 말라고. 후기 25거. 동생 부부가 사업 자금을 빌리기 위해 보증인을 부탁했을 때 나는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다. 가족인데 도와야지 하는 마음이 앞섰고 내가 설마 갚게 되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도 있었다. 동생도 어려운 시기였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결국 동생은 갚지 못했고 채권자는 내게로 왔다.
나는 무려 300만 원을 떠안았고 그 일로 동생과는 얼굴도 보지 않게 되었다. 얇은 종이 한 장, 보증 서류 하나가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알았다. 예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가족이라고 해도 돈 앞에서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땐 무조건 예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 후기 26초. 나는 젊었을 때부터 체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80이 되어도 자전거 타고 시장도 가고 운동도 거뜬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평소처럼 동네를 돌다 자전거에서 넘어졌고 대퇴부가 골절되어 거의 반년을 병상에 누워 있었다. 퇴원 후에도 지팡이 없이는 걷는 것이 힘들었고 재활 치료에만 매달 5만 원 이상이 들었다. 그동안 운동은 내 일이 아니라며 다리에 힘을 들이는 것쯤은 대충 넘겼던 내 자신이 너무 후회스러웠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병원 복도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다. 60대의 내게 꼭 말하고 싶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다리와 허리 근력을 지키는 습관이야말로 노년의 안전띠라는 걸 잊지 말라고. 후기 27. 아들의 결혼식이 가까워졌을 때 나는 이럴 때 부모가 나서야지 라는 마음에 거금을 내어 도왔다.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냈고 예복이며 사진 촬영 비용까지 모두 내가 부담했다. 그 순간은 참 뿌듯했다. 부모로서 체면도 섰고 아들도 기뻐했으니까.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다.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병을 얻어 병원비가 계속 불어났다. 결국 아들 부부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볼까 하다가도 자존심에 막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삼킨 후회가 지금도 나를 붙든다. 그래서 그 시절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축하도 도움도 모두 형편에 맞춰서 하라고. 기분 좋자고 하는 일이 나중에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안다. 후기 28. 나는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60대까지만 해도 몸이 멀쩡해서 언제든 정리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집 안가득 쌓여가는 물건들을 그냥 두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80을 넘기자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다리도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집은 거의 창고처럼 변했고 스스로 정리할 수 없게 되자 정리업체를 불렀다. 비용은 무려 100만 원. 그 돈이면 다른 데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쓸모없는 물건들로 집과 마음을 꽉 채웠던 게 그렇게 후회될 수 없었다. 물건이 쌓이면 마음도 무거워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예전의 나에게 꼭 말하고 싶다. 버리는 건 손실이 아니라 정리라고. 쌓이는 건 곧 짐이 되고 그 짐은 결국 나를 짓누른다고. 정리는 몸이 건강할 때 해야 한다고. 후기 29. 나는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다. 특히 TV에서 소개하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유명인이 추천한다는 제품을 보면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매달 3만 원, 많게는 그 이상을 들여 각종 영양제를 샀다. 처음엔 몸이 좋아지는 느낌도 있었지만 병원 가는 횟수는 전혀 줄지 않았다. 약국에서 무심하게 웃는 직원의 표정이 괜히 내게 조소처럼 느껴졌고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속을 끓였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60대의 내게 말해주고 싶다. 유행이나 광고보다 중요한 건
의사의 조언이라고.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이고 영양제는 치료약이 아니라 보조일 뿐이라고. 맹신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겠다. 후기 30. 나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취미 모임에서 배신을 당했다.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고 속 얘기도 나누며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조그만 회계 업무를 맡게 되었고 활동비와 관련한 오해가 생겼다. 돈을 몰래 빼돌렸다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고 해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내게 말조차 걸지 않았다. 처음엔 분하고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졌다. 결국 나는 그 모임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나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너무 깊이 내어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60대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취미도 좋고 사람도 좋지만 관계엔 거리가 필요하다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오래 간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됐다. 지금까지는 80대 어르신들이 직접 들려준 60대의 나 자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들을 중심으로 꾸밈없는 진심과 후회, 그리고 늦게나마 찾아온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영상 속 한 줄 한 줄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 마음과도 어딘가 닮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일의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을 살아오며 그때 해두길 잘했다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후회가 있으신가요?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에 깊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길어올린 살아있는 지혜와 따뜻한 목소리를 함께 나누는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